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25일 오전 10시입니다. 지금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이 광주에서 몇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재판에서는 국방부 5.18 특조위원회 김성 부위원장이 출석을 했습니다. 2018년에 송영무 국방장관의 지시로 조직된 이 특조위가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 전에 한 5번 국가적 조사가 있었는데 그때는 터무니없다, 증거가 없다 라고 결정한 것을 30몇 년이 흘러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사를 지시하니까 완전히 상반된 결론을 내어놓았는데 그 보고서를 읽어보면은 결론이 그렇게 나와서는 안 되고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조사는 열심히 잘 했어요. 조종사들 수십 명이 정비사도 포함해가지고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사격한 적이 없다. 사격의 증거 없다. 증거 대보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격을 했다면은 조종사들이 다 양민 학살범이 되는데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격 명령은 내려왔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해 보니까 도저히 사격을 했다가는 수백 명이 죽겠더라. 그 명령을 거부했다. 이렇게 정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 사격이 있었다. 양민 학살이 있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군을 공식적으로 학살 집단으로 규정한 이 조사위원회의 김성 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정인으로 나와가지고 어제 신문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습니다. 사자 명예훼손이란 건 뭐냐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주장했던 조비오,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 좋지 않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사자 명예훼손이라는 겁니다. 사자 명예훼손은 사실이 아닐 때만 적용이 됩니다. 일반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를 훼손할 수가 있는데 죽은 사람에 대해서까지 명예를 보호할 경우에는 거짓말일 경우에만 되는데 이 검찰은 헬기 사격이 있었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없었다고 주장했다는 걸 근거로 해가지고 사자 명예훼손을 걸었는데 어제 이 부위원장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내용의 특조위 보고서는 조사와 확인을 거쳐 채택된 결론이다 라고 했는데 특조위는 2017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의혹과 공군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에 관한 조사를 위해 출범했고 민간인 군인 검찰 수사관 경찰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군부대 154곳을 방문하고 광주천 주변 등 7곳의 현장에서 헬기 사격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고 합니다. 특조위는 조사를 마친 뒤에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 전일 빌딩 탄원을 헬기 사격의 증거로 해석을 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재판에서 특조위는 1980년 5월 남구 송암동과 광주천 등에서 500MD와 UH-1H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AH-1J 코브라 사격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봤다. 당시 광주에 30대 내지 40대의 헬기가 있었다. 기록을 검토한 결과 헬기 사격을 지시한 작전 명령이 조종사들에게 하달됐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헬기 조종사들은 사격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나는 이를 거짓말로 생각한다. 조사권이 없어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라고 했습니다. 변호인은 김 부위원장을 상대로 특조위 보고서가 명확한 증거나 제대로 된 확인 과정 없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신문을 이어갔는데 김 부위원장은 헬기 사격 조사팀이 당시의 여러 기록과 증언, 현장 조사를 토대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결론 지었다. 특조위 보고서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날 불출석한 특조위 관계자 2명이 나오지 않아서 소환장을 다시 발송하기로 하고 다음 재판은 9월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고 합니다.
자, 헬기 사격이 있었다면은 어떤 결과가 나왔겠느냐. 1980년 5월 광주 사태 기간 동안에 날씨가 좋았습니다. 헬기가 사격을 하면은 낮에 했을 겁니다. 그 소리가 천둥 치는 소리였을 겁니다. 한 발 당기면 분당 몇천 발이 나갑니다. 그것은 M1이나 뭐 카빈이나 M16 같은 총탄이 아닙니다. 기관포입니다. 기관포가 어느 정도 위력이냐 하면은 사람이 맞으면 형체도 없이 날아갑니다. 웬만한 집은 쓰러져 버립니다. 또 비무장한 시민을 향해서 쏘았다고 했어요. 비무장한 시민을 향해서 쏘았으면은 최소한 수십 명, 수백 명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탄피가 주르르 떨어져 가지고 아마 지금도 탄피 가지고 있는 사람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둥 치는 소리가 나오고 하면은 그때 5월 날씨도 좋고 시위한다고 바깥에 나와 있었던 광주 시민들이 아마 수십만 명 됐을 것입니다. 그것을 본 사람도 아마 수십만 명이었겠죠. 자, 그런데 이 재판을 해보면은 목격자가 거의 안 나와요. 옛날에 목격자 신고를 받았는데 10명도 안 됐습니다. 이게 사격 명령이 있었던 증거입니까? 전일 빌딩에 탄원이 있는데 그 전문가들은 그것은 헬기 사격으로 생길 수 없는 탄원이다. 집중된 공간에, 아주 좁은 공간에 수십 발이 박혀 있는데 헬기 타고는 절대로 그렇게 좁은 공간에 수십 발을 쏠 수가 없다. 헬기는 사격을 할 때 공중에서 정지된 상태였는데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항상 공중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탄원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M16 탄원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종사들이 한사코 부인합니다. 사격 명령이 있었다. 출동해 보니까 이건 못 쏘겠더라. 그래서 상부에 못 쏘겠습니다. 정소라고 한다면 서면으로 명령을 내려주세요 하니까 거기서 끝났다는 겁니다. 이들이야말로 광주 시민들이 감사해야 할 영웅들이죠. 쏘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명령대로. 안 쏘았잖아요. 그런데 40년이 흘러가지고 난데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쏘았다는 취지로 조사를 하라고 하니까 이런 결과 보고가 나왔는데 이것은 대한민국 국군이 자살한 겁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죽을 때까지, 아니 죽고 나서도 여기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 국군을 양민 학살 집단으로 모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또 재판으로 이어져 가지고 전두환 전 대통령을 잡는데 유력한 지금 증거로 채택되기 직전입니다. 물론 판사가 냉정하게 사리 판단을 하면은 결코 사격이 있었다는 주장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만은 지금 굴러가는 게 아주 묘하게 굴러갑니다. 더구나 국회에서는 여당 주도로 5.18 왜곡 처벌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5.18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하면 처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헬기 사격 없었다고 저처럼 이런 주장을 하면은 형사처벌 받는 이런 법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씨가 그런 법에 아주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김종인 씨가 양심이 있다면은 오늘이라도 이런 발표를 해야 됩니다. 헬기 사격은 없었다. 광주 시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 왜곡을 저지해야 합니다. 헬기 사격 있었다는 것이 왜곡이고 헬기 사격 없었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광주 여러분들이 결자 해지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김종인 씨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종인 씨가 광주 사태의 진실을 지키겠다고 합니다. 광주 사태의 진실이 뭡니까? 헬기 사격 없었다는 게 진실입니다. 사격 명령 없었다는 게 진실입니다. 전두환은 사격 명령과 아무 관계가 없었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런데 물론 광주에 600명의 북한군이 들어왔다는 주장은 사실 무근입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제 재판은 김종인 씨의 결단을 촉구하는 겁니다. 김종인 씨가 전북 출신이죠 아마. 그러니까 같은 전라도 사람, 특히 광주 사람에게
호소를 하십시오. 앞으로 광주를 방문해 가지고 지난주입니까? 무릎을 꿇고 지난주군요. 사죄를 드렸는데 이 사죄의 근거는 진실이어야 합니다. 광주의 진실은 지켜져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김종인 씨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진 사람도 생각이 바꿔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람의 김 부위원장의 이 발언은 아주 명예훼손입니다. 조종사들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 조종사들이 지금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만나보면 다 나이 80대 있는 분들입니다. 아무 배경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격해놓고 사격 안 했다고 할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거짓말이라고 하지 말고 조종사들 그분 다 월남전 때 활약했던 아주 역전의 용사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거짓말이라,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십 명을 거짓말로 몰 것 같으면 이 말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를 대면서 이야기를 해야지. 어제 이야기한 거 보면 우리 열심히 조사를 했다,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증거를 대야죠. 아니 살인범으로 모는 거 아닙니까? 살인범으로 몰 것 같으면 살인범에 합당한 증거를 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증거는 어떤 거냐? 자백했다는, 내가 쐈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그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내가 사람 죽였다고 해가지고 사형 선고합니까? 사형 선고하려면은 자백뿐만 아니라 자백을 뒷받침하는 흉기, 동기, 피해자, 이런 거 다 나와야 되는데, 우선 사망자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부상자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치료한 사람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헬기 사격이 있었는데 왜 죽은 사람이, 헬기 사격으로 죽은 사람이 아무런 조사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 반붙었습니까? 이런 코미디도 아니고, 이게 지금 다 연동돼서 돌아가는데, 이걸 만약 이번 재판부에서 이게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결론에 따라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한다면은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저 중세 암흑기보다도 못한, 아니 북한 비슷한 역사 조작, 권력에 의한 역사 조작을 언론이 막지도 않고 정치권이 막지도 않고 야당도 막지 않고 법원도 막지 않는 그런 어둠의 나라로 진입한다는 일종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김종인 씨 용기를 한번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